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어느덧 목요일이 왔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불금이고요. 또 하루가 더 지나면 주말이 옵니다. 이번 주 뭔가 시장에 변동성이 있었던 만큼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갔던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이런 속도라면 2월도 금방 지나고 또 겨울까지 지나가서 봄이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딱 2달만 기다리면 벚꽃축제가 열리고 또 5달 정도 지나면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죠. 크리스마스는 이제 10달만 기다리면 오는데요.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2월 18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 볼게요.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좀 불목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렇게 항상 목요일마다 찾아뵙니까 굉장히 항상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목이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도 막 불타면 좋죠, 그죠? 네.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도 되게 좋았는데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좀 오르면서 1900선을 회복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좀 많이 키웠던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베어마켓이라고 하면서 좀 추가 하락의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했거든요.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반등이 아니라 이번 주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반등은 좀 질이 좀 더 양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주가 경기 어떤 하방 리스크를 계속 크게 했던 유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26달러 WTI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상승을 하면서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도 산육에 감산하지 않더라도 동결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추가적인 어떤 정산에 대한 우려는 좀 사라진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가 이번에 유로존이라든지 이렇게 좀 내려갈 거 예상되니까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금리를 0.01% 했는데 추가적인 만약에 좀 더 금융시장 반응이 안 좋으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확장에 대한 거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의 리스크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3월에 안 될 걸로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분간에 크게 새로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그런 악재들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둬야 된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바이오 제약도 낙폭 가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안정되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3월에 금리 인상하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과거에 영광이 있던 종목들이 건설이나 조선도 이렇게 바닥을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폭코드주뿐만 아니라 또 성장주 쪽으로도 오늘 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은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VVIP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날씨만큼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VVIP님 모셔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고 계신가요? 경기 광주인데요. 아, 광주요? 경기도 광주 맞으신가요? 네. 네, 경기도 광주에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금 실례지만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죠? 60대 초반이에요. 60대 초반이세요? 요즘에 좀 매매하는 건 어떠세요? 저는 제대로 알질 못해서 네.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다 걸려가지고 있네, 물려가지고 있어요. 좀 물리신 편이세요, 지금? 네.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요? 저 한지는 좀 오래 됐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텔레비도 안 보고 그냥 전화기에서 이렇게 종목 적에서 했었거든요. 네. 지금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주식하신 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네. 4, 5년 정도 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대체적으로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는 좀 열심히 해보시려고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방송도 요 근래 봐요. 네, 방송도 그럼 매일 보시면서 요즘에 공부를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게 투자 규모가 한 6천만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네, 지금 6천만 원. 그럼 5년 전에도 이 정도로 시작하신 거세요? 아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2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네. 있는 거 갖다 넣었지.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투자를 늘리신 거죠. 네. 지금 6천만 원에 지금 5년 정도 어쨌든 투자 경력이 있으시고 요즘에는 좀 방송을 보고도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럼 좀 추천주를 많이 참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추천 종목 보고 그럼 직접 HTS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세요? 네. 그럼 매매를 하실 때 좀 선정하는 그런 종목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단기로 했던 것 같아요, 요즘. 단기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 장세에서는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청자님 그럼 꾸준히 계속해서 하루하루 매일마다 지금 HTS를 지켜보고 계실 그런 여유가 있으신 거세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좀 궁금하신 점이 저에게 있을 것 같은데 전화 주신 이유가 있으시죠? 네. 네. 좀 가장 궁금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도를 제대로 못해요. 매도요? 네. 지금 사기는 그래도 잘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사는 건 네. 그럭저럭 하는 것 같아요. 네, 추천해준 대로 좀 사는데 네. 언제 팔아야 할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제가 잠깐 봤었는데 다 손실 구간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매도 타이밍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전문가님에게 그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시청자님이 5년을 어떻게든 하셨어요. 지금 투자를 5년을 하셨는데 그래도 주식을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주식을 하면서 좀 가장 유의해야 할 점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로 많이 들어가서 네. 중장기로 평가손이 난 상태에 몰려 있다고 그러죠. 그렇게 있는데 실제 한 5년 정도 지금 현재 주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수익을 많이 보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현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딱 봤더니 아마 손실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면 만약에 그동안 많이 돈을 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평가손이 낮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매도를 못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동안 5년 동안 손실을 주식으로 큰 돈을 별로 돈을 못 버셨다면 이거 매도를 못한 게 아니라 매수를 잘못한 겁니다. 주식 초보자들은 항상 매도를 못했다가 손해났다가 아니죠. 매수를 잘못한 거죠. 사야 될 영역이 전혀 아닌데 샀고 사두지 말아야 될 종목을 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주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요인도 있는데 그 요인을 몇 가지를 한번 뿌려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추천해서 남의 이야기 듣고 방송이라든지 남들 얘기 방송 이렇게 듣고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사놓고 생각 없이 그냥 기다려요. 이익 날 때까지. 그러다 손해나면 또 계속 기다려요. 이건 생각 없이 매매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는 것도 좋고 남들 얘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면밀히 보고 과연 저 말이 맞을까?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왔을까? 한번 주봉이나 월봉 차트도 보고 그럼 이분이 단기로 추천한 건지 장기로 추천한 건지 아니면 손절가가 얼마인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면 대다수 투자자 실패한 요인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게 확정편인데 올라가고 막 지금 주가가 막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셀트리온은 12만 7천에서 12만 7천에 갔다.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미국 FDA 허가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 이게 내가 그것만 들은 거죠. 그 좋다는 얘기. 왜냐하면 주가가 3만에서 지금 12만 원 온 걸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죠? 바로 목표가도 안 보고요. 저도 작년에 계속 셀트로는 12만 원 목표가를 그랬으면 중장기로. 그럼 12만 원에서 팔 생각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 내용만 듣고 있어요. 하지만 이 셀트리온이 예를 들어서 12만 원 왔을 때는 2018년도 예상 실적을 감안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예상한 게 전부 다 이익으로 더 나왔을 때 PER 기준 30배 정도 되거든요. 20배나 30배. 그렇다는 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기관도 외국인도 팔고 있는데 그래서 샀으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봤다.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는 대다수. 그리고 기업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VVIP 시간에 항상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 양자택일을 1시에 출연하는데 양자택일 성장주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장주에서 거의 물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치를 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작년 11월 말부터 계속 성장주를 하고 있는데 양자택일에서. 그러면 성장주, 제약, 바이오주 한 종목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제가 가치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쌀 때 들어가는 게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것. 가치를 평가하면 쌀 때 사서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처럼 꼭 가치를 고려하자. 요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는 손실을 보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잘 생각하고 내가 손절가 얼마인지 남들이랑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가치 평가를 좀 해서 쌀 때 사자. 그렇게 하면 꼭 그러면 손실이 다시 만회되고 앞으로는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주식 투자의 좀 대표적인 실패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시청자분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어떤 종목들 가지고 계시죠? 코디엠이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코디엠이 18,050원이요. 아, 네. 저희가 알기로는 코디엠이 16,750원에 매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다음에. 아, 네. 두 번 샀거든요. 지금 그럼 정확히 얼마시라고요? 그 두 번을 샀기 때문에 18,050원에 샀고 16,750원에 샀고 그랬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은 30% 두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이 정군당, 네. ESV. 네. 종근당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만 5,500원이요. 네. 그리고 20% 비중 두고 계시고. 네. ESV 네. 18,600원 20%요. 네. 다음 종목이 명문제약이죠. 네. 네. 명문제약 10%. 네. 5,310원에 매수하신 거 맞으세요?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 네. 12만 7,300원이요. 네. 그리고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지금 현금은 10% 들고 계시죠? 네. 지금 10%는 이 정도 항상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거의 그런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제약바이오 섹터도 많이 보이고 성장주 쪽으로 종목이 구성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좀 말씀하셨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선호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요 근래 네. 조금 그랬어요. 포디엠을 네. 한 50%를 네. 실제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좀 단기로 접근하신 종목들도 지금 많은 상황인가요? 아니, 지금은 물려가지고 단기로 할 수가 없어요. 단기로 하려고 들어갔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코디엠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네요. 오늘 장에서도 좀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떨어졌는데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이거는 좀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사신 거세요? 네. 네, 올라갈 때 샀다가 매도 타이밍을 못 잡고 지금 물리신 것 네, 같고. 그 한 번 올라갔는데 그 타임을 못 잡았어요. 네, 네, 그러셨네요. 1월 14일날 샀는데. 네. 종근당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제약바이오 섹터 굉장히 잘 갔죠. 종근당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지만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ESV도 이것도 지난 12월에 상장된 종목이죠. 드론 관련주인데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ESV 같은 경우 꽤 고점에서 잡으셔서 물리셨네요, 지금.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죠. 이거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은데 계속 급등 이후 하락 추세라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건가요? 언제쯤 해야 될까 싶어서요. 네, 이게 좀 물리셔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할 때 고점에서 잡으신 거죠, 이거? 네, 그 명절 지나고 바로 다운살 잡았어요. 네, 이게 좀 급등 이후 좀 지수 하락과 함께 계속 떨어져서 셀트리온도 좀 걱정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좀 장기로 보고 계신 건가요? 단기로 보고 산 건데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5종목 맞으신가요? 네, 5종목 저희가 그럼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함께 만나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때그때 여쭤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주식 이렇게 5종목이 전부 다 손실이 나서 고민이 많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을 단기로 샀는데 잠깐 올라갔다 못 팔았다 내려왔어요, 그죠? 그럼 네. 우리 시청자님은 단기로 하지 마시고 많이 쌀 때, 많이 바닥에 있을 때 사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 만약에 사가지고 수익 나면 또 금방 파실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파는 거랑 위에서 사가지고 잠깐 수익 나서 파는 건 매수 시점이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 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종목 수는 많은데 종건당도 사고 셀트론도 사고 명문제약도 샀어요, 그죠? 그러면 제약주를 한 개만 사셔야지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시면 6천 가지고 막 10년 뒤에 한 6억씩 이렇게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장이라도 벌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싼 걸 사놔야지. 보시면 제가 보는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ESV만 그나마 성장주에서 있는데 보면 제가 딱 보니까 제 입장에서 보니까 포트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매도 시점에서 파는 거예요. 막 급등할 때 지금 막 남들이 다 좋다고 TV에서 막 떠들고 난립니다. 맨날 TV 캠 셀트론만 이야기해요. 미국 FDA. 그러니까 그때 딱 사니까 손해 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샀다면 지금 갖고 있었으면 3배예요, 3배.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종목수 줄이시고 한 6천만 원이니까 한 종목 2천만원씩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은데 일단 1,000만 원 사고 내려가면 더 산다. 그럼 만약에 이 종목 중에 포트 ESV라고 있어요. 드론주 성장하죠. 중국의 시장 점유 MS가 70%인데요. 그럼 이 성장하기 때문에 만약 18,600 고가에 샀다 쳐요. 그러더라도 내가 1,000만 원 사고 내려가면 더 산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많이 빠졌을 때 10,000원 이상 와서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수익 나면 그때 파시면 되고 그것 정도로 해야 되는 계속 단기로 매매하려니까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차트 잘 못 보시고 하면 손실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대다수 본전 아마 갈 것 같은데요. 가면 다 팔고 주식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주식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토마토 TV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양자택일도 있고 명품도 있고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는 종목이 많아요. 종목 추천이 아니라 그 내용, 회사 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거든. 그런 걸 유심히 보는 거죠. 그 얘기만 듣고 바로 사라는 얘기 아니라 어디서 매수가고 그 다음에 손절가 어디다 이런 거 보고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매출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그거 보고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 저평가돼 있는데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다. 그럼 그때부터 매집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거의 대다수 30%는 다 먹어요. 그죠? 그러면 1년에 1천만 원씩 벌 수 있어요. 6천만 원 가지고도. 자, 이 6천만 원 축복받은 돈입니다. 주식 투자로서는. 이 돈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 숱하게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하시고 지금 먼저 한 종목씩 한번 보겠습니다. 코디엠입니다. 그럼 코디엠도 신규 등록주를 사셨는데 신규 등록주는 3일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손해 나서는 바로 파셔야 되는데 일단은 잘 사셨어요. 처음에는 1월 초니까. 자, 1월 초에 딱 사가지고 1월 4일에 언제 샀다 그랬죠. 그죠? 상한가 막 하고. 그러니까 아주 사가지고 21,700원 가다가 못 파셔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온 게 더 산 거죠. 그죠? 그래서 빨리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1월 7일 날 21,000원대 갔다가 다시 1월 13일 또다시 2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샀다면 주식을 잘못 사신 거. 내려올 때, 신규 등록주 내려올 때 사시면 안 돼요. 갈 때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일단 비중을 계속 줄여야 돼요. 잘못하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신규 등록주 물리면 이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 상장가가 거의 가치가 다 거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테마주죠. 그렇게 매매하셔야 되고 지금은 이 코디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상한가 갔죠. 화요일 날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갔나요? 상한가 갔네, 그죠?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이 빠졌다고 생각은 21,000원짜리가 10,000원 정도 이렇게 오니까 다시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해서 그냥 상한가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이익은 한 19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매출액이 한 380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시가총이 지금 487억이거든요. 워낙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379만 원 3천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등락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죠. 막 오늘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갔다, 금방 올라갔다, 15,300 갔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 종목을 제가, 야인시대에서 진단해드렸는데, 그래서 목표가, 15,000 정도 내려가면 22평선 중심선 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22평선 중심선 갖다 내려왔죠. 그러면 내려온 단가가 오늘 14,700원 22평선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에서 팔면 오늘 고가에서
절반이라도 팔고 다시 나중에 내려가면 다시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쪽에 코디엠 삼성전자 쪽에 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데 올해는 상반기는 실적이 그렇게 잘 안 나올 걸 보이고요. 내년 정도는 잘 나올 걸 보여요. 그래서 평택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좀 지연시켰는데 그게 하반기부터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좀 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굳이 지금 현재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6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EPS 기준 보면 올해. 그럼 26배니까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는 고평가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고평가이기 때문에 반등할 때 매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손절가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는 10,000원을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 비중을 좀 줄였다 다시 나중에 사더라도 현재 상태 반등할 때 오늘 정도 매도가 좀 기회가 왔는데 그래도 상한가 간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기다린다가 좀 본전까지는 보다도 기다린다면 일단 목표가를 이번에 목표가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16,500원입니다. 그래서 16,500원의 중기 목표가니까 거기 가면 일단은 절반이든지 팔고 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다. 그래서 회사는 일단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형주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나마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아마 4월 정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16,500원은 그렇게 보고요. 오늘 같이 15,3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게 등락이 소형주기 때문에 급하게 막 오를 때 그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내려와요. 그죠? 오늘 또 벌써 거의 2,000원 가까이 내려왔죠. 1,500원. 지금 그렇게 해서 꼭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밑에는 손절은 뭐 큰 의미가 없고 가져가시고 다음 종목은 보시면 종근당이죠. 네. 종근당은 이 회사가 지금 기술 수출도 하지만 고혈압하고 고지혈, 항생제 이쪽 면역 치료제 쪽이나 전부 다 이 고성장 약품 이것을 제약회사 다른 데서 받아서 파는 경우가 글로벌 제약사에서 갖고 와서 팔아요. 그래서 그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자체 신약을 발표한 이제 임상까지 개발한 게 고혈압 치료제 중에 텔미 누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체 매출이죠. 이런 게 자체 제품 인식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근당과 셀트리온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죠.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도 그런 이런 회사는 결국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데 주가가 지금 올해 말고 내년에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EPS가 4,500원이에요. 영업이익 650원. 그럼 EPS가 4,500원이니까 현재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EPS 4,500원, 45,000원 10배죠. 그죠? 근데 주가가 현재 지금 종근당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현재는 얼마죠? 13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45,000원 10배니까 지금 현재 30배가 PER을 와 있잖아. 내년 예상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PER 30배예요. 그러면 적정 주가라는 20배 정도가 30배 적정 주가로 볼 수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뭐 성장하니까. 그러면 이 13만 원 정도 내외 15만 원까지는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기간에서 목표가도 13만 원, 15만 원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이 가격에서는 사지 않고 기다렸다 많이 빠졌을 때 사면 되는 거죠. 이렇게 10만 원 정도 온다든지. 그래서 지금은 13만 원 왔습니다.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정 주가에 올라갈 거로 보면 이번에 반등 시에 정고점을 뚫지 못하면 반드시 팔아야 된다. 안 그러면 상당한 시간 동안 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큰 손들이 팔고 있죠. 이 제약주들, 바이오나.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1월 초부터도 그렇고 작년도 12월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셀트론도 1월 중순부터 계속 팔고 있고 그럼 과연 누가 사서 올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대형주를.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이게 1조 2,231억이. 자, 개인만 사서 올릴 수 없죠. 셀트론도 그렇고. 네. 종근당 그렇죠. 그죠? 그러면 반등 시에 꼭 파시라. 자, 14만 원대 사셨기 때문에 반등하면 목표가가 일단 일봉상으로 반등한 목표가입니다. 14만 5천 원이고요. 사신단가죠. 그리고 대다수 사신단가 목표가에 보니까 그래서 14만 5천 원에 가면 전량 매도하지 건드리지 마시고 이런 조식은 확 빠지면 그때 사서 장기 투자하시면 항상 수익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하시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서 이 장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이 있는데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때 좀 팔자. 오늘 7% 올랐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한 14만 5천 원의 목표가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나는 조금 비중을 줄인다. 그러면 목표가입니다. 13만 8천 원이에요. 13만 7천 원. 13만 7천 원 1차 목표가, 단기 목표가. 그 다음에 14만 5천 원이 최종 목표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가 파시고요. 회사 내용을 지금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용이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차트로 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ES
보이죠. 이 회사가 ESV 이것도 단가가 높아요, 그죠? 20% 비중인데 네. 이 회사는 아주 기술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비전 엔진 쪽에 특히 인베디드 쪽에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이 회사의 국산화 해외 쪽에 주로 이런 쪽에 해외에서 갖고 오는데 드론에 이렇게 넣으려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근데 이 회사를 국산화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현재까지 매출은 블랙박스라든지 이쪽의 매출이 한 80% 정도 되고요. 내비게이션 17%. 그러면 이쪽은 크게 성장을 하지 않아요. 안정적 매출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드론 쪽의 사업 쪽에 들어가는 이제 인베디드 이쪽이 아주 좋습니다. 솔루션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성장이 아주 중요하다. 성장이 크게 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드론뿐만 아니라 드론의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쪽은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이니까 갖고 있으면 본전은 다 가요. 그죠? 자, 그러면 워낙 높이 샀기 때문에 본전까지는 충분히 갈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비중 20%니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가 바닥일까?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여기 2월 중순에 왔을 때가 저가가 1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가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958억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면 그 영업이익이 올해 9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고평가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갔을 땐 더 사도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은. 그래서 확 빠졌을 때 추가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 단가도 낮추시면 본전까지는 다 가고 목표가 제시할 때 단기적 목표가는 일봉상으로 17,500원 정도까지 17,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길게 보면 각 최고점 2016 1월 달에 21,150원이었어요. 아직까지 신규 등록주인데 이게 종목이 PER 20배 정도가 하면 되거든요. 적정 주가가. 그러면 9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올해 그러면 이 시가총액 1,800억 정도인 게 앞으로 여기서도 15,000이니까 3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는 더 사도 되는 거 이런 것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산업이 성장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그 산업이 열리지만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싸게 샀을 때 위에 가면 또 팔고 밑에 가면 사고 그렇게 해서 종목을 안 떠나도 되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사는 시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팔지 못한 게 아니라 쌀 때 사야 되는데 매도할 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요. 명문제약은 말 그대로 정말 잘못 사신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이 종목이 순환기 소화기 멀미약 소화제 이런 거 하거든요. 하는데 그보다도 이 회사의 전체적으로 보면, 요것은 뭐 백화점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명문자액이 저걸로 간 거죠. 뭐냐면, 바로 테마주죠. 지카바이러스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주를 매매를 하셔서 손해가 나시는 것은, 초보자 투자자이신 차트를 잘못 보시는데, 그냥 또다시 항상 주식 사는 것은, 지금 막 움직여서 막 급등하고 산 거 가고 난리 났어요. 그럼 그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물리는 거죠. 앞으로 상가간 거 쳐다보지 마요. 그러면 돈은 보세요. 그럼 바닥에서 막 기고 있는 종목 성장한다. 그러면 폭락하고 있을 때 그때 남들은 다 폭락한다 난리치죠. 그럼 나는 그때 사는 거죠. 그게 바로 대중하고 다르게 투자하는 거죠. 남들처럼 똑같이 보면 주식은 남들 90% 다 깨졌어요. 지금 자기에. 그러면 남들은 다 깨져요. 그럼 지금 막 가서 남들도 막 사고 있는 주식은 전부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만약에 이 시장에서 OLED 관련된 종목을 샀으면 지금도 손실한 이익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하잖아요. 아무리 높게 사도 계속 가, APC는 계속 가죠. 모닝 IPC도 계속 가고. 말 그대로 하루에도 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보면 지금 OLED 종목도 하나도 없고, LG전자, 제가 VIP에서 이 무지하게 이야기했던 전기차를 수혜주 대형 중에 LG전자도 거의 사람도 안 갖고 있죠. 그럼 장이 폭락해도 다 이익이 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테마 주니까 일단 목표가에 올라가면 파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것은 뭐 기술적인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반등은 12평선입니다. 4,700원 가시면 파시고 만약에 다시 어떤 이 바이러스 테마가 불러서 온다면 한번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거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4,700원 가면 일단 판다. 지금 뭐 워낙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도 팔아야 되지만 테마주가 한 번씩 무슨 뉴스가 나오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파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셀트리온이죠. 네. 자, 셀트리온이 지금 제가 가장 주식을 못 하신 분이 셀트리온을 12만에 사신 분들은 제가 주식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식 하지 말아야 돼. 그죠? 말 그대로. 어떻게 12만 9천 원 간 주식을
12만 원대 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8만 원부터 계속 올라갔는데 계속 보다가 TV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셀트리온 또 가네. 그때도 안 사고 있다가 지금 막 가서 이제 미국에 뭐 제로 나온데 사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초기에 사세요. 초기에. 처음에 올라갔다 한 상한가 간 거 말고 상한가 가기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박스권 돌파하면 그때 사시는 거죠. 많이 갔을 때 사면 겁나게. 그리고 꼭 사실 때 이렇게 셀트리온 종건당 있잖아요. 이런 건 대형주잖아요. 요것은 반드시 차트에 HTS 이렇게 보시면 컴퓨터 HTS 이렇게 보면 증권사에 기간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나옵니다. 지금 셀트리온도 보시면 기간은 요게 파란색이거든요. 네. 1월 중순부터 1월 초부터 계속 팔고 있어요. 작년에 기간 계속 샀거든요. 계속 팔고 있는데 나만 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손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팔고 있으면 같이 왜냐하면 종건당이나 셀트리온은 기간이 사야만 올라가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팔고 있는데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죠. 근데 외국인이 막 셀트리온 막 10만 원대 외국인 그냥 사시면 막 지르니까 주식 올라가지고 외국인도 그 외국인이 바로 개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전부 다 똑똑한 외국인이 아니라 1급 투자자는 다 나오는데 그래서 꼭 요 수급 차트를 보시고 수급 차트가 기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안 파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 제약 중에 최고 중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은 기관이 별로 안 팔았죠. 그죠? 네. 보시면 별로 안 팔았잖아요. 그죠? 요 안 팔았기 때문에 63만 7천이지만 요게 아무리 뭐 높게 해서 80만 원 사겠습니까? 그죠? 한 70만 원 사더라도 이게 좀 더 안전한 거죠. 그럼 이런 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죠. 우리나라 제약주를 이렇게 끌어올린 게 바로 한미약품의 모멘텀이었죠. 그러면 한미약품처럼 실적이 나와요. 셀트리온도. 자, 그래서 셀트리온을 가만 보니까 내가 계산해 가장 실적을 예상을 아주 좋게 한 셀트리온 주가가 예상 이익입니다. 2018년도 정도에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2018년도 앞으로 2년 뒤에 셀트리온 주가 영업이익이 최고로 많이 보는 데가 한 5천억 대거든 영업이익이. 그러면 지금 현재 11조 2,700억이니까 11조 8천이니까 시가총이. 그러면 2년 뒤에 가장 실적을 강하게 긍정적으로 본 데를 치면 PER 기준으로 보면 20배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는 이게 거의 고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적정 주가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회사는 어떤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셀트리온이 올해 예상 실적이 작년만큼밖에 안 나온다 그러고요. 근데 대다수는 올해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배 정도 되는 거죠. PER 기준. 올해 예상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생각보다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 적당한 게 본 게 제가 보니까 한 4천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미국이 판매가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유럽은 침투율이 아주 좋고요. 그럼 4천억이니까 지금 현재 4천억 정도 나오면 지금 현재 한 25배 정도 되죠. 그래서 30배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10만 원 정도 적정 주가 여기서 플러스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8만 원에서 12만 사이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파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올라갈 때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상한선이 여기가 11만 9천이거든요. 그런데 그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11만 3천 원 정도 가면 그때는 팔 생각을 하는 거죠.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나중에 사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주식은 항상 주식을 이렇게 깨져버리면 반등할 때 못 파시면 추세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 업종이 전부 다 보니까 내가 어저께 야인시대 때문에 이제 제약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제약주가 지금 이제 전체적 섹터별로 보면 제약주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반등장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수급도 큰 손이 나왔죠, 그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기 차트로 보더라도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반등할 때 꼭 나오세요. 나오시면 손실 한 10% 정도 손실은 5% 손실은 다른 걸 메꿀 수 있습니다. 많이 싼 거 사시면 되니까 그 중에서 지금 포트 중에서 가장 제가 좋은 종목을 보니까 ESV랑 셀트리온, 정군당 이 종목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하세요. 절반 줄였다 내려오면 다시 단가 낮추기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좀 이렇게 5종목 정도 진단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또 많은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